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배 의원은 오늘 처음 모셨고요. 박수영 의원은 처음이 아니죠. 저희 고정 멤버시고요. 두 분과 오늘 첫 번째 얘기 나눠볼 주제가 무엇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쇄신입니다. 여야 모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새로운 당을 체제 정비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일단 리더십 교체에 대한 부분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고요. 그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야의 상황인데 이 쇄신의 방향 과정에서 진통이라는 것도 좀 있어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통과 의례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얼마나 부드럽게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네. 일단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네. 당대표 후보 3인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리더십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초선 의원으로서 이게 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회초리를 제대로 맞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접은 적이 일단 없고요. 최근에 부동산 민심이나 청년들의 절규가 심상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여의도 정치가 참 이렇게 좀 문법이 국민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절박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뭔가를 해내는 데는 굉장히 서툴다, 늦다 이런 걸 저희들이 스스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 선거 과정에 좀 초선들이 제대로 한번 우리도 검증을 해보자 이런 자세를 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 내일 과정과 5월 2일까지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이 과정이 용광로 전대가 되고 이 갈등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대로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더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자세히 상황들을 좀 보다 보면 오늘도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대위에 좀 쓴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흐름들은 글쎄요, 역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민주당과 저희 당에는 지금은 쇄신 내지는 혁신의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정책을 전부 바꾸는 혁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8.4%를 지고 총선 참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이 18%, 부산이 28% 압도적으로 또 이겼거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이 유권자의 지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언제 또 되치기를 당할지 모른다. 이런 압박감이 상당히 있고 그게 방금 말씀하신 비대위에서 주호영 대표의 거취를 표명하라 한 부분 어제 저희 초선 의총을 또 했습니다. 초선 의총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로 뛸 거냐 심판으로 뛸 거냐 빨리 결정을 해라. 왜냐하면 그게 결정이 돼야 그다음 일정이 나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언제 하고 전대를 언제 하고 대표를 뽑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우리도 민주당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혁신을 쇄신을 해줘야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을지 몰라도 속도는 지금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당 대표 권한 대행이니까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무리 시켜놓고 자기는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이고
당 중진, 재선 의원, 초선 의원 모임에서는 각각 그건 다음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 다음 당 대표가 하면 된다. 선거가 당장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이 아직 1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합당은 하기로 원칙은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그것 때문에 권한 대행의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거취를 정하고 그다음 사람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여유 있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 어찌 됐든 간에 윤호중 의원, 그 박완주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차기 원내대표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은 다 정하셨겠지만 윤호중 의원이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아니면 만약에 박완주 의원이 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각각의 의의 그리고 민주당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쇄신을 이끌어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고요. 두 분 다 누가 되시더라도 쇄신의 속도를 내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윤호중 의원님은 아무래도 선수도 더 높으시고 사선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제 크게 우리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통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원내 정책을 정책답게 만들어가는데 좀 더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박완주 의원님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당청 관계에 좀 더 당의 주도적 변화나 혹은 야당과의 협치 관계를 좀 더 복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원내에 협상을 다시 야당과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도 밝히신 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당이 단합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걸 기초로 이런 이제 전략을 쓰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초선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또 큰 틀의 방향의 전환, 이 속도의 뭐 이 가속화 뭐 이런 면에서 어디가 좋을지 이제 굉장히 고심이 좀 깊습니다. 어저께 예. 초선 의원들하고도 깊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지던가요? 글쎄요, 하여튼 변화를 뭐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 제일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쟁자이자 어떤 파트너로서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누가 좀 내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있을까요? 예, 뭐 남의 당 얘기를 제가 뭐 드릴 수는 없고 예. 저희는 좀 이제 뭐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와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민주당이 반영을 하고 그동안에 국회 운영하던 원리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국회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우리도 이제 새 원내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저쪽에서 나오는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선거에 대한 의미 분석, 선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다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대야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분이 나와주면 저희로서는 훨씬 더 협조도 할 것이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셨는데 글쎄요 누가 떠오르는지는 각각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패기 넘치는 초선 의원으로서 한 1년 정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여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이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 정책 방향들, 당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지도부 양당의 선출 과정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체 판세를 초선 의원들이 흔들 수 있을지 이것이 또 21대 국회 하나의 또 특성이자 트렌드가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두 분께 차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소속 정당에서는 실제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도 오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방금 전에 하고 왔는데요. 초선들 중에서는 한 2명 정도가 아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초선은 새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들께서 좀 지적하는 것은 결국 여당,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보호하고 오히려 안주하는 이런 문제가 전체 이 국정개혁을 해나가는데 발목을 잡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초선답게 패기 있게 과감하게 기득권을 깨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라. 이런 이제 질책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선들이 그런 면에서 81명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새로움 그리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의식을 무기로 이제 다소 좀 마찰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혁신을 밀어붙이는 그런 돌파력을 한번 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야당이 사실은 아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진 것이다라는 저런 말씀들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극이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경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멋진 초선 간의 그런 경쟁이 한번 제대로 벌어지면 좋겠다. 또 그런 뭐 바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동료 의원인 김웅 의원이 차기 당권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고 박수영 의원은 도전 안 하십니까? 어제 저희 의총이 초선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웅 의원이 최고위원이 아니고 당 대표, 네. 그 초선이 당 대표 도전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했고 그 당선 자체 되고 안 되고보다는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웅 의원은 당 대표에 도전을 하고 예. 최고위원회는 아까 김영배 의원님 아마 초선 두세 명 출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7, 8명 정도 초선이 네. 최고위원 5명 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초선이 들어가서 일상적인 당 운영에서부터 우리 초선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네. 민주당보다는 더 많은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두 분이 좀 그래도 비슷한 얘기들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배분하자라는 목소리가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여당에서는 좀 분위기가 이런저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후보 같은 경우는 재협상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박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법사위만 원장만 제외하고는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겪었던 여야의 말들, 분위기, 갈등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결말을 또 맺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먼저 박수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구성 재협상 어떻게 왜 그런 결말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한 원인이 국회를 독주시켰다는 거, 입법 독재 비슷하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장악을 하고 법을 뭐 급하게 통과시켰거든요. 소위 뭐 기업규제 3법, 그다음에 부동산 3법,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우리가 반대하는 많은 법들이 순식간에 예. 달치기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 결과가 민주당의 패배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심으로 그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는 것이라면 국회도 예전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나누어서 협치의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요구해서 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이번에 협의를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면 협의를 해서 저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이긴 당, 1당이 다 가져갈 거냐, 2당하고 의석 비례로 나눠갈 것이냐, 득표율 비례로 나눠갈 것이냐, 네.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분란이 매년 개원하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국회법을 합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있는 국회에서는 이런 다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석수의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의 의중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당장 이번에 적용하자고 들면 두 분 후보 나오신 원내대표 나오신 두 분 다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시행령에 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칙에 시행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미래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것부터 해놓는 것이 미래의 그 분란을 없앨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개헌 협상하고 똑같은 분란을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실망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법사위원장에 대한 요구는 민주당 분위기는 여러 얘기들을 들어봐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박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법에 대한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윤호중, 박완주 두 원내대표 후보가 공히 말씀하시듯이 이미 이제 협상 때 개원 협상 때 다 이제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의 그런 정신에 맞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면 그런 원의 구성 비율에 맞게 지금처럼 이렇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야당과 함께 협치를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사실 개원 처음에 할 때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합의되었던 안이 야당 의원총회에서 4번이나 부결이 돼서 예. 사실은 이제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예를 들면 7개 정도 상임위를 배분하는 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그게 번번이 무산이 되면서 그게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추경 처리,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르는 추경 처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18개 상임위 전체를 이제 여당이 하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쟁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민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정책과 예산 그리고 원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그런 이제 실질적 협상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국회법은 아까 이제 박수영 의원님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법이 지금 국회에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20대의 동물국회라고 지칭이 되면서 심판을 받았던 그런 국회가 아닌 쪽에 이제 거라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야당과 함께 그런 국회법을 손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의 교체에 따라서 또다시 또 협상의 묘미를 양당이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지입니다. 응원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은 과해서 또 열성, 또 이를 넘어서 강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탄핵 국면에서 홍역을 앓았고 보궐선거 패배 이후엔 진보 정당이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죠. 넘치고 과함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 번째 주제요. 지지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심, 네. 민심, 이것이 괴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지났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통해서 중도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청사진을 받고 반면에 전통적인 지지층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아스팔트 좀 강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 주제어로 잡아봤는데 먼저 김영배 의원께 네. 민심과 당심 그리고 강성 그 사이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그리고 흔들리는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원래 당내 경선을 할 때는 뭐 정치학 원론에도 보면은 조금 더 강성으로 몰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선거를 할 때는 조금 더 중도로 이제 온다는 게 통설이지 않습니까? 정당이 원래 이제 같은 큰 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당내 갈등이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런 것이거든요. 예. 문제는
리더십이 그것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것이 구조적으로 갈등을 빚도록 되어 있거나 이게 방치되는 게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열성 당원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제출이 되고 그들이 의견을 내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 본질은 오히려 그것을 당내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민주적 결정 시스템과 리더십이 어떻게 조화롭게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까지 진 이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이 정말로 재집권할 수 있는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춘 정당인지 국민께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인지를 가늠하는 리더십의 시험대가 지금 바로 이번 전당대회 이렇게 네.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게 용광로 전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공존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뭐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당을 사랑하고 지켜온 분들의 그 역사적 공로 뭐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의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애둘러서 마음을 표명하셨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단 저희 홍준표 의원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이제 탄핵 국면에서 한 차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또 뭐 교훈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궁금합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논의가 저는 되고 뭐 있습니다. 당심 민심 물어보셨는데 당심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가 이제 봤던 게 2030 세대, 그다음에 중도, 그다음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을 또 지지하러 나와서 이긴 거거든요. 예. 그 많은 당원들이 이제 당심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해야 중도로 진양하고 2030을 지향해야 이기지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지지 세력만 가지고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당심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당심을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기울이면 그게 곧 민심이고 그게 2030 중도 그다음에 샤이 진보를 지향하는 중도 지향의 정당으로 가는 것이 당원들의 마음이고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양당이 맡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앞으로 정치권은 더 뜨거울 것이고요. 두 분의 활동들도 의정 활동들도 아주 관심 있게 애정 있는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